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야, 자 지금 뉴스 다이브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느냐 여쭤보고 싶은데 정말 너무 고마운 일이 있어서요.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날씨도 굳고 그런데 화면은 좀 뽀샤시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비해서 좀 뿌연 것 같은데요? 뿌예요? 되게 맑은 그렇지 않아요? 뿌옇지 않아요? 모니터가 뿌연 모니터나 혹은 모니터를 닦아야 되나? 아 그러네. 노영희 변호사님 보고 계시는 모니터가 좀 얼룩이 있네요. 네, 조명은 아주 밝아요. 예, 뭐 보통 방송 출연하신 분들이 소개를 하고 나면 말을 하잖아요. 뭐 말도 아니 먼저 물어봤잖아요, 우리 보고. 알았어요. 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일단 나오신 분들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자, 노짱자매 노영희 변호사, 장민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한겨레 황준범 논설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화면 얘기를 왜 했냐면 저희 뉴스다이브 제작진 앞으로 메일이 하나 왔었대요. 뉴스다이브 애청자신데 조명 전문가신데 이 뉴스다이브의 이게 조명 세팅이 너무 아쉽다. 그래서 본인이 좀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셔서 오늘 낮에 오셔가지고 무상으로 땀을 뻘뻘 감사합니다. 흘리시면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으시고 와서 저희 조명 세팅을 다시 만져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송출되면 화면 보니까 그래요. 이제 좀 방송 같네요. 예. 아무튼 김태홍님, 이 시대의 참 조명인 김태홍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화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뿌옇기만 하고. 아니 저 노영희 TV 할 때도요 정말 조명 이상하다, 노영희 정신 차려라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고 막 장문의 글로 메일로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막 해봤어요. 근데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직접 와서 만져주진 않으시고 말로만. 네, 그러면 이제 멀리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고맙기는 한데 제가 실질적으로 그걸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냥 괜히 막 물건만 사는 거예요. 이게 더 좋다더라, 저게 더 좋다더라 이렇게. 근데 이 방송은 지금 화면 보시면 요쪽 화면에 보이는 저 선명한 얼굴과 제가 바라보는 저 화면에 보이는 선명한 얼굴이 너무 달라서 저 모니터가 문제네 진짜. 전 뭐가 잘된 건지를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쁘게 나와요,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유튜브 송출되는 장면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깨끗하고 또렷하고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피부 톤도 더 좋아 보여요. 네, 진짜 그래요. 자, 아무튼 김태용님 저희 집도 한번 와보십시오. 보실 것 같아요. 보실 것 같아요? 자, 방송 전에 또 하나 홍보의 말씀. 노영희 TV입니다. 내일 오후에 우리 노영희 변호사의 변호사 노영희의 기록 북콘서트가 내일 진행이 됩니다. 오시는 거죠? 제가 또 현장에 참석하기로 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많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 책을 좀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뉴스 할게요. 이제 그래도 되죠? 네. 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해서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특검 1호 기소 사건을 만든 거예요. 결국은 추가 기소를 하여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이 혐의로 기소를 했고, 이렇게 되면 구속기한 연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석방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 구속 상태로. 이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어제 뭐 저희가 얘기했지만 결국은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지정이 됐더라고요. 형사 34부. 형사 34부 한상진 판사. 이 판사는 아시는 분이신가요? 네, 훌륭한 분이죠. 사실 저는 되게 기쁨을 느낍니다. 제가 김용현 씨 관련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김용현 씨 좀 있으면 풀려나는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근데 정말 다들 그냥 조용조용히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특검이 이제 나오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기현 부장이 조건부 보석 허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김용현 씨가 잘난 척하면서 나 이 조건부 허용 못해, 인정 못해 하면서 항고하고 나 안 나가 이러는 와중에 김용현에 대해서 이 추가 기소를 하면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증거인멸 조은석 특별검사가 게다가 지기현 부장으로 안 가고 그 재판부가 34부로 가버려서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씨에 대해서 사실은 어제 우리가 그래도
보석 자기가 그냥 지금이라도 그냥 항고 취하고 나가버릴 수 있는데 이게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간파하고 조은석 특검이 보석 취소해야 된다, 정지시켜야 된다, 이거 빨리빨리 정리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 효능감 쩐다, 너무 잘했다. 그러면 이 재판부하고 내란 재판은 지금 지규현 재판부가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병합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병합 여부는 지규현 판사가 판단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게 전자배당으로 지금 지규현 판사가 하고 있는 내란 사건과 별도로 이 위계의양 공무집행 방해는 이 34부에 배당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냥 그 재판부에 추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재판부가 구속 연장 여부도 판단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때랑 좀 다르게 저는 지금이 약간 이례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다른 재판부에 일단 사건 배당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해당 재판부에서 먼저 더 급한 구속 연장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완전 동일선상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걸 병합해서 한 재판부에서 해야 이제 논리적 모순이 안 생기고 판결 간에 또 합일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병합을 하는데 그 판단은 지규현 판사가 한다. 그리고 지금 뭐 댓글에도 올라오고 있지만 이 한성진 판사가 그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던 그 1심 뭐 나중에 2심에서 다시 무죄되고 다시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심 해가지고 지금 다시 고급법으로 와 있는 이 사건, 그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판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느냐라는 또 이렇게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저는 잘 그 판사를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지만 일단 지규현 판사가 안 하는 건 조금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 아닐까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안 사건을 이제 병합이 어떤 식으로든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때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뭐 좀 우려점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그러면 재판부가 언제 결정을 내립니까, 이건? 26일 전에 내려야죠. 26일 전에는 지금 나올 거고. 23일 심리한다고 하죠. 23일 심리가 되고. 심리기일이 잡혔으니까. 자,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김용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이제 다시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 이후에 줄줄줄 나오는 이제 군인들 여러 사람 있잖아요. 뭐 여인영, 이진우, 박한수, 문상호 등등, 그리고 경찰에서는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구속기한 만료가 거의 뭐 7월 초 비슷한 시기에 다 나오는데, 이 또한 구속기한 만료가 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특검에서 여기도 또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한상진 부장이 이번에는 병합도 이제 지규현 부장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시키고 본인이 또 이것도 구속을 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제가 저번에도 다른 방송에서 이제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분의 특성을 제가 조금 설명한 적이 있어요. 판사로서의 특성. 이분이 이제 서울 출신인데 명덕고 나오고 서울대 법대 나오고 27살 때 사시 합격하고 육군법무관 복무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남부지방법원에서 저기 판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한 사람이 제일 이제 실력이 좋다고 성적이 엄청 하고, 좋다는 소리. 그다음에 이제 뭐 동부, 남부, 뭐 서부, 북부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남부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갔다가 성남 갔다가 먼저 왔다 갔다 좀 했는데 이분이 그 세게 판결을 내린 게 있고 약하게 판결 내린 게 있어.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만은. 그 강지환 배우 강지환 씨 성폭행 혐의 받는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는 구속영장 좀 세게 그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재용 부장인가요? 그 사람한테는 또 되게 약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지 않나요? 그리고 서울 북부지법 시절에는 김우정 대종상 영화제 총감독이 원래 무죄를 선고했다가 다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니구나. 이재용에 대해서 한 사람은 딴 사람이구나. 제가 헷갈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새 일이 너무 많아. 일을 좀 줄여요. 어쨌든 한상진 부장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상황을 본다. 상황을 조금 보는 사람이다. 이제 분위기를 본다.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렇군요. 일단 어찌됐건 재판부에서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제 판단이 될 거고 23일 심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어떤 결론은 날 것이다. 이건 좀 볼 일이 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하면 이렇게 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피고인 3차 출석 어제 그
나가는 날짜였는데 어차피 불응을 했고요. 네.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뭐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면 받아들일 수 있다, 협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도 본인이 현직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좀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3차례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지금은 충분히 그 조건은 다 갖춰진 거죠. 그러니까 약간 텀이 있는 이 상황을 좀 악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특검으로 넘어가는 그런 찰나에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버텨보자. 그러면서도 아주 안 나갈 거야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체포영장 칠까 봐. 아하. 그래서 발부될까 봐. 나 이거 인권 문제도 있고 당신들이 오면 할 수 있어.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한다면 내가 고려해볼게. 이러면서 나간다는 뉘앙스는 풍기면서 만약에 영장을 그러면 청구했을 때 그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안 나가기 위한 명분은 스스로 쌓는 그러면서 시간을 버는 이런 전략을 좀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다. 예. 이것도 역시 그 지금 수사하고 있는 주체들이 있는 반면에 특검이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추가 기소라는 건 뭐 앞서 김용현이랑 비슷하게 비화폰으로 뭐 증거인멸한 것들도 여기 기소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체포영장 집행될 때 방해 지시했던 것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요 이게 지금 조은석 특검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조은석 특검이 무죄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본인들이 기소한 거는. 조은석,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기소를 하면 윤석열 검사는 그 무죄율이 높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부들은 그냥 일단 시끄럽게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소시켜. 그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 안 하는데 이 사람은 남들이 다 망쳐놓고 잘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주로 이제 많이 해요. 이 사람은 특수부는 많이 했지만 특수부에 완벽하게 배당된 적, 소속된 적도 없고 네. 형사부 사건을 주로 많이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래서 남이 망쳐놓은 거 혹은 잘 안 된 거를 그냥 투입이 돼요. 새롭게. 그래서 거기 재수사를 이제 전담으로 해서 재수사 전문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잘하게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걸 기소시키면 무죄가 하나도 안 나왔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수사 감각이라고 하는 책도 펼치고 연수원 교재. 수사 감각이라고 하는 그게 연수원 교재예요. 예. 수사 감각이라고 하는 책 속에 뭐 손자병법, 뭐 오자병법, 뭐 36개 뭐 이런 식의 병서들을 녹여가지고 자기가 자기만이 아는 노하우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네네. 수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백과 자복을 잘 받아내는 사람. 그런 기술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잘 망라시켰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전 이번에 특검이 김용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뭐 보석 취소하라고 얘기하고 또 추가 기소할 때 이게 그 사람의 첫 번째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허투루 했을 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 측에서는 야, 네가 아직 특검 일도 시작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어떻게 기소를 하고 네가 벌써 김용현 측에서는 지금 그러고 있죠. 예. 그렇게 얘기인데 걱정하지 마. 이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근거를 해가지고 전혀 문제 안 생기게 했는데 자신이 있다고 얘기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윤석열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어차피 이제 그 국면 수사 국면은 조은석 특검한테 간 거고 주도권도 이제 결국 본인의 의사가 중요할 텐데 사실 국민 정서나 이 사법 정의를 생각하면 윤석열 씨는 지금 당장이라도 체포를 해서 뭐 구속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완벽성 또 그리고 1월달에 풀려났던 윤석열을 다시 집어넣는 거를 그러면 지금 이제 경찰이 해온 뭐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고혐의 그대로 해가지고 다시 그런 거기서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에서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좀 더 새로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뭐 예를 들면 뭐 외환 부분이랄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좀 더 센 명분과 그 실효 강제력을 가지고 해서 좀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건지 아마 양 갈래에서 조은석 특검이 좀 여러 가지 종합 판단을 하겠죠.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이 특검이 윤석열 씨를 재구속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다 본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사람이 막 패딩 입고 돌아다니다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다가 긴 바지 입고 돌아다니다가 막 우리가 그의 패션을 맨날 얘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제 너무 꼴보기 싫다.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인권을 존중해서 집에만 처박혀 있으라는 건 너무 심하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욕했잖아요. 그것까지 몰랐네. 전부 다 저한테 욕했어요. 네, 보통 본인이 욕 먹으면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너는 사람에 대해서 인권을 논해야지. 왜 네가 다른 거에 대한 인권을 논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그래도 인권은 논해야지.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돌아다니더라. 이 사람을 다시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 그럼 누가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결과적으로는 조은석이 하겠다고 지금 나섰다. 네. 그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일보 오늘 보도 보니까 김건희 씨 관련해서
뭐 아내가 우울증이 심각했다, 진짜 많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주변에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 김건희 씨의 병원 입원을 수사를 좀 피하기 위해서, 또 소환을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뭐 쇼잉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평가들도 하고 비판도 하는데, 그런데 꾸준히 그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아픈 거 진짜다. 그리고 특검 조사는 응할 것이다. 네. 라는 태도는 계속 취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노림수가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의사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었지만 일단 이렇게 정신과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살인 사건 저질렀던 교사 있잖아요. 그때도 본인이 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나 나갈 수 있다, 정신적인 문제. 그러면 의사는 그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딱 뭐 수량해가지고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는 그냥 뭐 복귀 가능함, 일상 업무 가능함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수사받기 어려움, 뭐 지금도 뭐 고통을 호소함 이렇게 하면은 수사를 늦출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쌓는 건데 과연 그럴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결국 그러니까 전문의의 진단이라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걸로 어떻게든 좀 버틸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상당히 좀 자의적인 부분이 좀 작동하고 있다는 거. 지금 계속 이렇게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프면 치료 받아야죠, 정확하게. 그런데 아프니까 그럼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수사받기 어렵다라는 거 아닙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넘겨요. 대선 전에는 대선이라 못 받는다. 대선 끝나면 내가 뭐 지금은 특검이 발족할 거니까 못 간다. 특검이 발족하니까 나 지금 아파서 못 간다. 그러니까 이건 믿기가 어려운 거죠. 심신이 진짜 아프긴 아프겠죠. 왜냐하면 그러긴 하겠죠. 실제로 구속될 확률이 본인이 높다고 느낄 거고 자기의 잘못은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본인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그래서 심신이 뭐 굉장히 쇠약해 있는 건 그 자체는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선 전에는 이런 이유, 지금은 또 이런 이유, 말이 안 되죠. 모든 피해자들이 구속 앞두고 다 아픕니다, 사실. 나도 아파요. 네, 구속을 안 앞둬도 아픈데 지금 아침에 세종 재판 일하러 갔다 왔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 너무 아파요, 온몸이. 그리고 나도 너무 우울해요, 진짜. 방송 나오셨잖아요. 여기 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왔는데 안 아파요. 나는 아프고 우울하고 막 나 요즘 그러더라고 계속. 안 그래요? 좀 괜찮아요. 자, 지금 뭐 이게 김건희 씨 입원 치료를 두고 그렇죠. 사람이 아프면 치료는 받아야죠. 이게 받아야 되는데 결국 그 국면마다 이걸 피해 가려고 계속해서 어떤 핑계를 대던 모습의 연장 아니냐. 그리고 입원을 하는 일련의 과정도 굉장히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호흡기 내과로 내원을 했는데 거기서 과호흡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뭐 이제는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과호흡이라는 건 정신과적인 어떤 증상이기 때문에 과호흡하고 호흡기 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뭔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뭐 특권층들끼리 기득권들끼리 무슨 카르텔 작동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아덴 퍼플님 갱년기 우울증 없는 중년 여자 손 들어봐라. 그리고 내가 보기엔 장윤미야. 뒤에 하나 더 적어놨네. 다 아파.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JTBC 보도 내용인데 그 왜 디올백. 네. 디올백 처음에 그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는 그 영상 공개되고 난 다음에 뭐 여러 설들이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도 관련해서 입장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일단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이 선물은 대통령실 기록물로 정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이 작년 7월이었죠. 국회 운영에 나와서 디올백 포장된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대통령 기록물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나 봐요. 자, 그럼 이 디올백 그리고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면 작은 파우치 어디 갔습니까? 신발도 어디 가버리고. 아니 뭐 이것도 혹시 다른 신발로 이것도 혹시 깡에서 샤넬백 3개 가져가고, 게다가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걸 따로 관리하는 곳이 있었대요. 이 사람 생일이 9월인가 뭐였는데 이 여자의 취향이 이거구나를 사람들이 너무 알아차리고는 디올백부터.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 300만 원 주고 만났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저 사람은 디올이구나. 너도 나도 디올을. 디올이구나. 뭐 샤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실제 그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9월에 이 사람 생일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따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고 그것만 보관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대요. 생일이 언제예요? 나 8월이에요. 8월.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 뭐 좋아하는 거 하나 얘기해봐요. 많아요.
디올. 많아요. 게다가 내 생일에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도 못해. 그래서 말을 못 해주는 건데 생일에 선물 받고 싶어요. 네. 자, 뭐 8월 즈음하여 제가 뭘 좋아하시는지 알고 한번 흘리겠습니다. 진짜 나 해줄 거예요? 뭐 보고. 이거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왜 선물 같은 건 해주고. 사모님한테 걸려요. 요새 이거 모바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저 커피 한 잔 안 돼요? 지금 그래. 누구는 샤넬과 디올백을 조각 케이크 같이 해줄게. 조각 케이크 같이 하는 거. 아니 그래서 디올이나 샤넬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고가 브랜드들은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좀 화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올 코리아도 뭐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다는 약간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 그것보다 나 샤넬이고 나 디올인데 이걸로 깡을 한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추접스럽지 않아? 깡이 뭐야? 아무튼 지금 이 상황들 디올백의 행방도 묘연하다. 이런 것들도 뭐 결국 특검에서 다 알아볼 것 같고요.